The pundits like to slice and dice our country into red states and blue states. Red states for Republicans, blue states for Democrats. 현재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떠올릴 때 빨간색과 파란색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두 색깔이 미국의 정당을 대표하기 시작한 건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1996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빨간색과 민주당의 파란색이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Remembering that Bill Clinton is in blue and Bob Dole is in red. The blue is for President Clinton and there is as yet no red up for Senator Dole. Now at 8 p.m. 1996년 대선을 치르던 빌 클린턴과 밥 돌의 투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각 방송사들은 미국 지도의 컬러로 민주당과 공화당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방송사들은 파란색을 민주당으로 빨간색을 공화당으로 모두 동일하게 표현했죠. 하지만 이때 당시 미국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색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때 당시까지도 방송사들이 색을 통일시킨 반면 일부 언론사들은 파란색이 공화당과 빨간색이 민주당으로 표기하는 등 여전히 혼재되어 있었죠. 다음 대선인 2000년 조지 W 부시와 엘고어 사이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설명하기 위해 모든 방송사들의 아나운서들과 전문가들이 공화당의 조지 W 부시를 레드 스테이트, 민주당의 엘고어를 블루 스테이트로 설명한 이후 두 색상의 정치적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These are the states which have been won. Those in red won by Mr. Bush. All the states in blue belong to Al Gore. 민주당의 엘고어 후보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보다 단 0.5%포인트 차이로 54만 표 더 앞섰지만 대통령 자격을 갖는 선거인단 수에서 밀리면서 독특한 미국 선거 구조로 인해 득표수가 더 높은 후보가 탈락하고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등 미국 역사상 굉장히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 중 하나가 됐습니다. 치열했던 선거 결과는 곧 미국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무려 한 달 넘게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이러한 선거 결과의 영향은 곧 방송사에서 투표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설명한 민주당의 파란색과 공화당의 빨간색이 가장 인기 있는 정치적 용어이자 두 정당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전까지 혼재되어 있던 두 정당의 색상이 방송사를 넘어 미국 모든 곳에서 공통된 모습으로 소개된 최초의 사례였죠. 그러나 현재에 와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정의되는 두 정당의 개념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파란색이 민주당과 빨간색이 공화당은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빨간색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정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빨간색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에서 기득권과 맞서 싸우다 희생된 국민들을 상징하기 위해 선택된 이유로 냉전 시대 노동자들의 진보와 개혁을 주장한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상당히 많은 지역과 나라에서 진보 정당을 상징하거나 노동자들을 상징할 때 쓰이던 기본적인 정치적 색상이었죠.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던 영국 정치권을 살펴봐도 파란색은 보수, 빨간색은 진보를 상징하는 색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1996년 이전 색상이 통일되기 전 모습에서 방송사들이 공화당을 종종 파란색으로 표기하는 모습도 보였죠. We've been watching tonight. By the way, on our map, blue is for Bush, red is for Dukakis. 그렇다면 왜 두 정당의 색상은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무엇이 이 두 색을 미국 정치의 대표적인 색상으로 분류했을까요? 이것은 1964년 미국 TV에서 보던 선거일 밤의 모습입니다. 린든 존슨과 베리 골드 워터 사이에서 펼쳐진 선거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에서 현재에서 볼 수 있는 지도와 색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큰 게시판을 이용해 각 주별로 두 후보자들이 받은 득표수를 표기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컬러 TV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대부분의 가정에 선거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흑백 TV로 인해 발생된 결과였습니다. 선거 지도에 굳이 색을 입힐 필요가 없었고 지금처럼 어떤 후보가 어떤 색상인지에 대한 설명도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뿐만 아니라 수많은 색상들은 흑백 TV에서 단지 흑과 백 그리고 음영 차이로밖에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54년 처음 보급이 시작된 후 미국 컬러 TV 보급률이 197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해 1975년 이후에는 과반 이상의 미국 가정에 컬러 TV가 설치되자 미국 방송사들도 1970년 전후로 미국의 선거 결과를 컬러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CBS presents this program in color. 그리고 리처드 닉슨과 조지 맥거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1972년 밤 CBS는 다른 방송사들과 차별화를 위해 미국 방송사 최초로 미국 지도에 색상을 표기해 각 후보의 득표 상황을 알려주는 선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공화당은 파란색,
민주당은 빨간색으로 표기되었습니다. 현재 정당을 대표하는 색상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공화당과 빨간색이 민주당은 꽤 오래전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1883년 출판된 미국 통계 지도집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1883년 이전에 치러진 미국 선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색깔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지도에서 민주당이 우위였던 남부 지역은 빨간색, 공화당이 우위였던 북동부 및 중서부 지역은 파란색, 그리고 경합 지역 또는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흰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색 구분은 미국 성조기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죠. 정치 성향이나 역사와 무관한 지도였습니다. CBS가 방송사 최초의 색상 선거 지도를 사용하면서 이후 선거에서 방송사들은 모두 각자의 선거 지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MBC와 CBS는 1976년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칠한 반면 ABC는 공화당원을 노란색, 민주당원을 파란색, 그리고 무소속 또는 제3정당을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1980년 선거에서는 존 앤더슨이라는 제3당 후보가 등장하자 ABC는 앤더슨을 주황색으로 표기했습니다. 1984년 ABC와 CBS는 민주당을 파란색, 공화당을 빨간색으로 표기했습니다. 당시 MBC 프로그램 책임자는 공화당을 파란색으로 민주당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에 대해 영국의 보수파를 파란색, 진보파를 빨간색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죠. 빨간색이 공산주의 같다는 반응에 그는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다 잊어버리라고 말했고 이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반면 ABC 뉴스는 198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의 이름이 모두 R로 시작한다는 이유로 언어적 유의를 이용해 공화당을 빨간색, 레드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당시 빨간색이 공산주의를 상징한다는 편견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냉전 시대 미국의 각 방송사들은 각각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죠. ABC와 CBS는 1980년 이후로 오랜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을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현했고 MBC는 반대로 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선거부터 CNN을 포함한 3개의 방송사가 동일하게 표기하자 MBC는 1996년 대통령 선거부터 다른 방송사들이 사용하던 색상을 같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MBC 프로그램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윌리엄 휘틀리는 시청자들이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송사의 색상을 따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누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정치적인 이유도, 전통도, 역사적 사실도 없었습니다. 단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사들의 편의로 결정된 문제였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처음 방송사들이 통일된 색깔로 정당을 표현했던 1996년에도 여전히 미국 국민들은 두 색깔이 어느 정당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치러진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플로리다 재검표 문제로 인해 이 상황은 전혀 달라졌죠. 당시 선거 초접전 지역이었던 플로리다의 주법에 따라 일부 카운티에 개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후보의 표차의 수가 처음 개표 결과와 다르게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엘 고어는 플로리다 전체 수동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대법원은 엘 고어 후보의 의견을 받아들였죠. 두 후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재검표를 중단시켰죠. 결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엘 고어 후보는 다음날 대선 패배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겪었습니다. 투표용지, 검표 방식, 여론조사에 의지한 선거 문화, 미국 선거법 오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시 동생을 비롯한 각종 음모론까지 쏟아지면서 플로리다 재검표 문제는 선거가 끝난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론들은 선거 당시 사용했던 빨간색이 공화당과 파란색이 민주당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벌어진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의 파란색과 공화당의 빨간색이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부각됐습니다. 이후 일부에선 두 색깔에 대한 정의에 불만을 가진 인물들이 존재했지만 미국인과 정치인들 대다수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공화당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인식하게 되었죠. 현재 미국 정치가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을 파란벽, 블러리라고 부르며 반대로 공화당 강세 지역을 홍해, 레드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주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빨갛게 물들인 이후 공화당이 파란벽을 무너뜨렸다고 외쳤죠. The blue wall, right? We didn't break
break it, we shattered that sucker. 현재 미국 양대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은 사실 무언가 엄청난 이유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연히 발생한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현재 미국 정치를 상징하는 하나의 의미로 거듭나게 되었죠.